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5장 외계인 돌연변이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또 이 문제를 수정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함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2.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할 때 키보드의 특정 키를 누르면 지정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단축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컨트롤 C 복사하기 단축키죠. 이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서의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복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클릭하고 또 찾아가고 이러한 과정을 단축키를 한번 누름으로써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게임의 기능 키나 윈도우의 단축키처럼 특정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미리 지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것, 이런 명령의 묶음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매우 편리해지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통해 함수를 적용하고 또 수행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function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능이라고 번역이 될 거예요. 기능, 즉 컴퓨터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겠죠. 그 기능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 미리 만들어 놓고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불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모듈, 이것을 함수라고 해요. 모듈이라는 건 결국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어떤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함수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미리 정의된 작업에 따라서 함수는 그 작업들을 수행한 뒤에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값의 절대값을 계산해내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함수에 넣게 되면 함수는 절대값을 출력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절대값을 계산해내는 이 함수는 미리 만들어 놓고 정의해 두고 또 필요할 때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여기 코드를 보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 코드를 보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코드예요. 오른쪽은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코드예요. 실행 결과는 두 소스 코드가 서로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변수 3개를 선언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새 변수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a를 그대로 출력하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서 출력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a 값에 대한 절대값을 출력해 달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B와 C에 대해서도 절대값을 출력하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출력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을 오른쪽과 같이 함수로 만들어서 정의를 해두게 되고, 또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가 바로 이 오른쪽 코드예요. 이 오른쪽 코드에서 위에 있는 int f, f가 아까 펑션의 약자겠죠? 이 이름은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f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f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a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함수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왼쪽에 있었던 소스 코드와 다름이 없어요. 그 a가 0보다 크면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a라고 출력하게 돼요. 근데 이건 화면 출력이 아니라 함수의 실행 결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 함수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비록 함수의 정의 부분이 위쪽에 있다고 해도 C 언어 프로그램은 언제나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변수 3개가 만들어지고 키보드를 통해서 새 변수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하겠대요. 뭘 출력할까 봤더니 A가 아니라 FA를, B가 아니라 FB를, C가 아니라 FC를 출력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함수 호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FA를 호출한다는 것은 앞서 입력받았던 A라는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함수에 입력함으로써 함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A를 가지고 함수를 찾아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A를 -3을 키보드로 입력받았다면 함수 호출 부분에서 F-3이라고 호출이 되는 것이고, 이 A 자리에 그대로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3이므로 A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아랫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3에다 앞에 또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잖아요. 결국 플러스 3이 이 자리에 그대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을 함수가 실행 결과를 반환, return 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의 값이 3으로 확정되게 되고 printf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뒤에 있는 fb와 fc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쓰면 장점이 뭐냐? 언제든지 정의해 놓은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읽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더 단순하니까요. 그 다음에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하나하나를 다 바꿔야 되지만 오른쪽에서는 이 부분만 바꾸면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수정이 용이하고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작성이 쉬워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늘어놓는 형태의 소스 코드보다는 특정 작업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를 대비하여 특정 작업들을 미리 함수로 정의하고 모듈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쓰고 쉽게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외계인 돌연변이라고 하는 비버 챌린지 문제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도에 터키에서 개발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볼게요. 어떤 외계인의 몸은 머리, 몸, 2개의 팔, 2개의 다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외계인은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 명령에 따라, 돌연변이 명령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모습이 변형이 되는데요. 몸의 각 부분은 2번 이상, 한 번 바뀌어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명령을 살펴보니까 HC, BC, A 더하기 L 더하기 이렇게 마치 앞서 살펴봤던 함수처럼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C는 머리를 이렇게 바꿔라, HS는 머리를 이렇게 바꿔라, HT는 머리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B는 몸을, A는 팔을. 만약 A 괄호 안에 더하기가 있으면 길게, 빼기가 있으면 짧게 이렇게 변형하게 되는 것이고 다리도 변형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오른쪽과 같은 명령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HS니까 지금 원래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을 만나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만나게 되면 몸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만나게 되면 팔은 짧게 될 거고요. 마지막 L 함수를 만나게 되면 다리가 짧게 되는, 결국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되겠죠.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어떤 모습의 외계인이 될까? 앞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의 외계인의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의 모습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들을 순서대로 처리해보고 최종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번에 실행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실행하면서 외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보고서를 이용해서 일련의 과정에 따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과정은 가장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상태는 외계인의 모습이 하나도 변형되지 않은 상태, 0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돌연변이 명령 순서대로, 앞서 우리가 7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명령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명령이 실행된 결과 7단계가 되겠죠. 그때의 모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만 여기처럼 표로 잘 정리해 두면 아마 헷갈리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외계인의 신체의 기관, 그러니까 머리, 몸, 팔, 다리. 실제로 외계인의 모습 중에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있을 수도 있고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는 모두 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오로지 요 네 가지, 머리, 몸, 팔, 다리, 요 네 가지 기관만 고려하면 되고요. 또 이 기관들을 변형시키는 명령의 종류, 기관이 4개니까 명령도 4개겠죠. H, 헤드니까 H겠네요. 몸, body는 B고요. 팔, arm, 다리는 다리, leg, 이렇게 해서 4개의 명령들과 그 명령에 입력된 값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출력되는지, 결국 이 표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내용을 각각 구조화해서 표로 표현해 두면 이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태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겠죠. 0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럼 이제 1단계부터 하나씩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HT입니다. 머리를 변경시키는 명령이고요. T라는 값이 입력됐을 때 머리 모양은 이 모양이네요. 그럼 머리는 이 모양으로 확정이 됐어요. 단 1단계에서 그런 거지 최종적으로 7단계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다음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면 알게 되겠죠. 다음 L에 더하기 값이 입력됐습니다.
그럼 L이라고 하는 함수에 더하기 값이 입력됐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다리가 길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될 거고요. 이와 같이 하나씩 적용을 하다 보면 최종 상태에 이르게 될 거고요. 이 최종 상태, 즉 목표 상태인 거죠.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비버 챌린지의 모든 문제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이 문제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렇게 절차, 단계, 상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끔 유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력한 명령을 순서대로 기계에게 실행해 달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편지 같은 건데요.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순차적으로 명령을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계인을 변화시키는 명령들이 다 함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h라는 명령을 수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표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을 다 함수로 정의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호출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머리는 H, 몸통은 B, 팔은 A, 다리는 L 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매개 변수는 함수가 어떤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변수를 뜻해요. 그래서 앞서 이 표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 그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함수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필요한 데서 불러 써야겠죠? 그래야 함수가 실행될 테니까요. 자, 그걸 바탕으로 작성한 C 언어 소스 코드예요. 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코드는 43줄이 되지만 모듈화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즉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C 언어는 언제나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메인 함수를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머리, 몸, 팔, 다리를 출력하세요. 이건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서식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41번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만 함수가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니까요. 그래서 호출하는 것은 보니까 앞서 살펴봤던 그 7개의 명령 순서대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보면 T, 더하기 T, C, 빼기 C 같은 문자들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앞에부터 차례대로 먼저 H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L 함수, 그 다음은 B 함수, 차례대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대로 쓰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메인 함수에서 함수 호출할 때 어떤 순서대로 호출했는가, 그 순서대로 호출되고 실행되고 호출되고 실행되는 거고요.
매개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게 매개 변수예요. 요게. 이 매개 변수는 이 함수 호출 부분에서 전달한 요 값, 요 문자죠. t. 그것을 받아서 저장하고 밑에서 그 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를 호출하게 되면 t 값이 t라고 하는 문자가 h, 그래서 이게 문자형 함수, 문자형 변수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h에 t가 저장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t가 h에 저장되고 그 h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돼요. 머리, 몸, 팔, 다리. 단계별로 실행을 했을 때 1번 단계에서 HT를 하게 되면 이 T가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머리는 세모, 나머지도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이 프로그램은 작성하기도 이해하기도 결코 어려운 소스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해보고 꼭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교재에 제시된 지금 이 PPT에도 보여주고 있죠. 이 주석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해하시고 직접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는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불러 쓴다. 그런데 부를 때는 그 함수가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값을 전달하고 함수는 그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받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행 결과는 최종 상태 분석표처럼 나오죠. 이게 뭐였냐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이거. 네, 이 표와 똑같았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절차대로 단계별로 상태를 변화시켜 보면서 해결하면 결국은 다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프로그래밍도 그대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명령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은 7개 명령이었잖아요. 7개 명령이 아니라 한 100개로 늘린다 라고 할지라도 결국 함수 호출만 100번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는 큰 변화가 없어져요. 이것이 함수의 장점이죠. 다시 사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도 쉽다는 거죠. 다만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명령의 종류와 개수를 바꿔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명령이 4종류였잖아요. 그리고 개수는 7개였고요. 그죠? 이것이 아니라 명령을 뭐 한 10개 또는 개수를 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5장 외계인 돌연변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